이제부터는 이 다음 스텝을 대비하고 있죠. 다음 스텝은 뭡니까? 바로 내일 모레에 있을 FOMC 때문에 그래요. FOMC에 대한 정답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FOMC에 대한 정답지 모르시는 분 없어요. 이미 결론 나여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4월 30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2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요, 전일 대비해서 146포인트 0.38%가 상승한 38,386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잘했다? 네, 이 정도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최초에 설명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죠. 굉장히 위험한 동작이었다, 반드시 반등해야 된다 라고 설명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고, 이 자리까지 성공을 한 이후에 다시 연이어서 반등을 하면서 3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를 다시 살렸다라는 거죠. 요렇게도 일자, 요렇게도 일자가 되면서 젓가락 모양이 됐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굉장히 좀 예쁜 모습이 됐어요. 아주 정석대로 본다고 하면 여기서 그냥 양봉으로 이렇게 뽑아 올려야 됩니다. 정석적으로 본다고 하면 양봉으로 뽑아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 좌측면에서 쏟아져 나왔던 이 매물 층대가 생각보다는 또 눅눅하진 않아서 바로 돌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변수가 이번 주 내일 모레 FOMC가 있기 때문에 변수는 지금 작용하고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순조롭게 장세는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로도가 분명히 좀 있거든요. 피로도가 있어서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다 피로도가 있어요. 근데 피로도가 있지만 보시면 다 뭐가 있어요? 아래 꼬리가 있죠? 아래 꼬리가 있습니다. 이 아래 꼬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조정을 받았던 시세를 끌어올렸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새벽녘에 조정을 좀 깊숙이 받았다가 바로 급격하게 당겨 올려서 제자리, 현재 위치는 전일 이 시간대 이 자리 그대로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레벨대가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같은 밴드 영역에서 지금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다음 스텝을 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증시를 바라보면 몇몇 가지가 보여요. 몇몇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이 분명히 좀 강하다. 보통 강한 건 아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전쟁 이슈 때문에 무거웠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쟁 이슈 때문에 무거웠던 시장을 너무나 쉽게 털어냈어요.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계속해서 그런 미사일을 주고받으면서 분위기가 좀 묘했지만, 시장이 이 역사적인 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를 쓰다가 역으로 당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북한에서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주식하신 분들은 거의 경험하지 못하셨을 텐데, 불과 한 6, 7년 전만 해도요, 북한이 미사일만 쐈다 하면 시장이 급락 맞았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방산주들 막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계속 파생 상품을 오래 했기 때문에 파생 상품 같은 경우도 그때 순간적으로 초대박이 터지고 1000%짜리가 터지고 500% 터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진 나거나 일본 대지진, 이런 일본 지진 났을 때, 그 다음에 두바이 모라토리엄 선언했을 때, 이럴 때는 순간적으로 주가가 거의 하한가 썩기까지 가고 그런 상황까지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만, 사실 근래에는 북한 미사일 쏜다고 국내 증시 거의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대북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옛날만큼 좀 덜한데,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조금 며칠, 한 3일 정도 그 징조가 좀 끌고 왔습니다만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이기도 해요. 무슨 질문 받았냐? 전쟁 나는데 시장 더 빠지지 않을까요? 질문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난 매수다. 여기서는 뒤도 없다. 무조건 매수다. 이런 설명 드렸던 것처럼, 시장 상황이 사실 그러한 리스크 때문에 잠깐 출렁일 수는 있는데 결국 회복을 합니다. 만약에 하락장이었으면 반등을 하게 되고, 상승장이었으면 다시 하락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라는 게 그 상황이 생기기 전에 시장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이슈가 생겨서 주가가 움직였다고 해서 기존 세력이 변화가 생기느냐? 안 생긴다는 거죠. 어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런 그 소설 보신 적 있으시죠? 영화로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엄석대라는 친구가 있어요. 엄석대가 뭐 반에서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반장이고 한데 새로운 서울에서 친구가 딱 전학을 와서 그 친구가 그 문화를 바꾸려고 해서 뭐 선생님한테 뭐 말씀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그 친구한테 굴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기존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 세력을 반대하는 새로운 세력이 온다고 해서 그게 한순간에 바뀌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추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서부터 빠졌으니까 이만큼을 다 회복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이 구간에서는 조정에 대한 빌미가 있었던 상태였고 그냥 그 이슈가 터지면서 그냥 걸려 들어갔던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정도에서는 지금 타협 구간, 타협 지점이라는 거죠. 시장의 위치를 타협하고 있다. 타협을 하면서 다음 스텝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야, 내가 1을 썼으니까 내가 1을 돌려받아야 돼. 이거는 너무나 거의 약간 이분법적인 개념이고 내가 1을 써서 0.8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0.5를 돌려받을 수도 있고 1.5를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죠. 근데 돌려받는 게 시세를 돌려받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1을 썼으니까 꼭 1이어야 된다. 파동이 1대 1의 파동이 된다. 이거는 맞지 않은 논리예요. 1대 1에 대한 파동의 논리는 없습니다. 그거는 시장 논리상 그게 형성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하락분에 대한 부분을 다 회복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음 스텝을 대비하고 있죠. 다음 스텝은 뭡니까? 바로 내일 모레에 있을 FOMC 때문에 그래요. FOMC에 대한 정답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FOMC에 대한 정답지 모르시는 분 없어요. 이미 결론 나여 있기 때문에. 연준 쪽에서 근데 다른 말, 어떠한 말을 좀 할까봐 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거지 그 멘트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의심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은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시장의 상승의 여력은 좀 남아있긴 하지만 피로감 때문에 조정의 빌미가 좀 더 있는 가정 속에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어제도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관점, 조정에 대한 포인트로 매매를 접근해서 수익을 냈는데 오늘도 아마 비슷하게 좀 전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타이밍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어저께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딱 2번 나왔어요. 그게 하나, 2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 좀 잘 안 잡힌다. 타이밍 잡기는 만만치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왜 이루어지냐? 아직 추세를 확고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아직은 비추세 구간 속에서 방향성을 체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우지수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고요. 뭐 모양새는 좋습니다. 여기서 사실 조금 더 올라와야 돼요. 아주 객관적으로 저는 지금 포지션이 없어요. 포지션이 없는 사람이고 아주 중립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더 올라오는 게 모양새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조금은 올라오는 게 모양새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내일 모레까지 금리의 상황까지 시장이 그 정도의 텀을 주기에는 좀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아차하고 꺾이면 조금 뼈 아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시면 원 스텝에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 다음 2차 기술적 반등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갭을 맞았어요. 다시 급반전을 했어요. 약간 보면 쌍바닥 느낌, 다중바닥 느낌을 줬단 말이죠. 근데 모양새를 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지극히 정석적인 패턴이에요. 지극히 정석적인 W 패턴의 반등형 패턴인데 이 패턴이 깨지면 뭐가 나오냐면 악성 매물들이 나옵니다. 왜 악성 매물이 나오냐? 첫 번째 급락 때 버텼던 패턴들이 여기서 저가 매수를 주고 홀드를 하면서 끌고 올라왔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급락을 맞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니까 아이고
그렇지, 시장이 그럼 그렇지, 여전히 강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서 아차하고 시장이 빠져버리면 그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그 매물이 바로 악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 되면 그건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악성 매물에 대한 부분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 악성 매물이 연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시그널 가운데서 시장 상승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방향성이 좀 아리송한 느낌을 주고 있는 이유는 일단 피로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피로감은 아마 곧 잠시 쉬었다가 연준 이후에 조금 더 확고한 방향성을 굳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지금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매매를 어제는 진짜 오랜만에 일찍 끝냈고, 매매를 지금은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스윙의 개념으로 짧게 잠깐 보고 마시는 게 좋아 보일 것 같고요. 일단 연준을 보고 가자. 그러니까 연준에 대한 정답은 이미 알고 있긴 하다.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정답지에 대한 부분을 해설집은 한번 보자. 그 해설집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점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국채 가격도 여전히 요동을 치고 있으나 해당 부분에 따라서 국채라든지 지금 달러도 일본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달러 가격도 지금 치솟고 있거든요. 근데 달러라든지 이러한 좀 불확실성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요소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접근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도 저도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남은 시간 거래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저희 같이 근무하고 있는 매니저들께서 휴식하시는 날입니다. 저 또한 뭐 저희 매니저님들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 또한 같이 내일 휴식하도록 할 거고요. 내일 모레 FOMC의 의사록이 새벽에 나옵니다. 새벽 3시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 결정을 보고 모레부터 목요일날 대응하면 될 거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목요일날 최대한 빨리 금리에 관련된 내용 정리해서 또 시장 상황에 대한 또 내용 정리해서 본격적인 전략을 5월달에 어떻게 구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월달 수고 많으셨고요. 5월달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강 송 대표였습니다.